본격 법정 스릴러 422 제1장 탈 매트릭스. 이야기는 주인공 과정의 평화로운 일상에서 시작돼 그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소송 사건이 3일 전에 끝나면서 반평생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꿀잠을 자. 아내 은, 그리고 대학 중간고사를 마치고 내려온 아들 진호와 함께하는 아침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지지. 과정은 원래 서울의 신경제연구소라는 번듯한 직장을 다녔지만 1년 전 독립적인 연구를 하겠다며 그만두고 아내의 고향인 청림시에 개인 경제연구소를 차렸어.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해 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다 본의 아니게 7개월 전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야. 법률 지식도 없는 개인이 거대 기업과 싸우는 건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 소송이 끝나고 되찾은 평화로운 아침, 과정은 정원에서 네잎 클로버와 6잎 클로버를 발견해 아들에게 행운을 선물해. 6잎 클로버는 아내에게 전해지는데 아내 은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웃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며 행복해하지. 그렇게 되찾은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며 부부는 함께 청림산으로 산책을 가. 산에 오른 부부는 지난 소송을 회상해. 소송은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길고 긴 싸움이었어. 한창 소송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은은 청림산 근처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나는 이상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겪은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어. 특히 연화교라는 막강한 재력을 가진 종교단체가 이 지역의 부도 사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음모론을 제기하지. 과정은 아내의 예민함과 편집증적인 생각에 질색하며 애써 그 이야기를 외면하려고 해. 제2장 맨해튼 서울. 시간은 2006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서울은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었어.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가 뉴욕 맨해튼처럼 될 거라며 아파트 이야기에 열을 올렸지. 과정과 은 부부는 이런 세태에서 벗어나고 특히 기관지가 약한 은의 건강을 위해 공기 맑은 청림시로의 이주를 꿈꾸고 있었어. 마침 아들 진호가 기숙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청림역에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이주 계획은 현실이 돼. 부부는 청림 신도시에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코스모스 건설이 짓는 코스모스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가져. 서울 아파트 가격의 6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고급스러운 모델하우스를 보고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결국 부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61평형 7층을 그리고 은의 주식 투자를 막을 겸 투자 목적으로 61평형 11층 이렇게 두 채를 계약하게 돼. 계약 당시 분양 직원은 분양가의 50%는 만인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입주 시에는 이 중도금 대출이 자연스럽게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될 거라고 설명했어. 하지만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은은 썰렁했던 모델하우스 분위기와 시골의 대형 평수 아파트만 분양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해. 과정은 문제가 생기면 한 채는 계약금을 포기하자며 아내를 위로하지. 제3장 안개 속의 청림. 2008년 5월 드디어 코스모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어. 과정과 은 부부는 두 채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그런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 먼저 미국에 사는 은혜 오빠 준이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러 만인은행에 방문했는데 은행 측은 미분양이 너무 많아 담보가치 산정이 안 돼 담보대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아. 이 소식을 들은 과정과 은은 큰 충격에 빠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코스모스 아파트는 문제가 많아 할인 분양을 해도 사람이 없고 은행 대출도 안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심지어 로얄층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이나 싸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된다는 말까지 들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책위원회에서는 건설사가 사기 분양을 했고 몰래 대규모 할인 분양을 해서 기존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 곳곳에 내걸기 시작해. 제4장 미궁. 시간이 흘러 2009년 가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 만인은행은 거래가 없어 시세를 낼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대출 만기 연장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라고 압박해와. 악순환의 연속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주식회사 대금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 코스모스 건설의 자회사인데 앞으로 분양 업무를 위임받았으니
권리 의무 승계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거야. 과정과 은은 별 의심 없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넘겨줘. 하지만 은의 친구 선이 언니로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 코스모스 아파트에 사는 연화교 신도들이 이 아파트는 우리 연화교가 접수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또 분양사무소 직원이 했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분양률이 50%도 채 안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듣게 돼. 은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연화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치지 못해. 제5장 소송의 달인. 2010년 3월 만인은행은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했다며 상환을 압박해. 과정과 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천암준의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해. 하지만 코스모스 건설사 대금 직원은 계약 해지를 하려면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료 2,2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해. 심지어 이미 낸 중도금과 이자는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지. 분노한 과정은 이건 사기다 라며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해. 과정과 은은 지난 5년간의 모든 자료를 모아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해. 그들은 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의 법률적 차이를 공부하고 만인은행과 코스모스 건설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지며 내용 증명을 발송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계약 해지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어. 결국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지만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듣게 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률계의 원로인 고모부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의 격려에 힘입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해. 이 과정에서 통장 재발행 기록을 통해 누군가 자신들 모르게 통장을 재발급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 제6장 혈전의 전주곡. 소송을 준비하면서 과정과 은은 법률 서적을 탐독하며 법 공부에 매달려. 은은 남편 과정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과정은 소송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세력이 개입된 음모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돼. 그는 이 싸움을 헛개비와의 씨름이라고 부르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제7장 떨림. 드디어 법정에서의 첫 변론 기일이 잡히고 과정은 인생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돼. 변호사도 없이 거대한 건설사와 은행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상황에 극도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하지만 아내 은과 아들 진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소장을 들고 재판에 임해. 제8장 혈전.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돼. 상대 측 변호사는 과정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를 몰아붙여. 하지만 과정은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와 논리로 끈질기게 맞서 싸워. 이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코스모스 건설사와 만인은행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의 추악한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 결국 7개월간의 긴 싸움 끝에 과정은 승리하고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된 거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이 소설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정 투쟁기를 그린 스릴러가 아니야. 작가는 주인공 과정을 통해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횡포에 맞서 개인의 존엄성과 진실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외로운 싸움인지를 보여주고 있어. 코스모스 아파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문제와 금융 시스템의 모순,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희생양이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해. 동시에 연화교라는 미스터리한 집단을 통해 보이지 않는 거대 세력이 어떻게 우리 일상을 조종하고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 결국 이 책의 핵심은 진실을 향한 외로운 싸움과 일상의 소중함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부당함에 맞서 진실을 지켜내려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야.